영양제, 무엇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오메가3 보충제가 그중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오메가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오메가는 보통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을 때 처방하고 있는데요. 먹게 되는 이유가 심혈관 건강 때문만은 아니죠. 사실 이번 영상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오메가로 정했었는데, 주의할 사항과 정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들로 주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순서는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먹어야 할 때는 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6가지가 해당되더라고요. 첫 번째, 오메가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개월 복용 기준으로 보시면 1g은 중성지방을 19, 2g은 43, 3g은 69 낮추어 주었으니까 고용량으로 먹을수록 중성지방이 더욱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만 중성지방을 떨어뜨렸고요. 중요한 것은 비만인 경우에서만 중성지방을 확실히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체중 관리를 잘하고 계시면 중성지방 떨어뜨린다고 굳이 오메가까지 사서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LDL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량일수록 LDL을 더 많이 올려요. 하루 4g이면 20 올리고요. 아까 중성지방을 확 낮추는 것이 2g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서 단독으로 오메가를 드실 때는 2g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가 LDL을 올린다는 내용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이를 생각하셔야 해요. 50세 이상일 때는 적응증에 따라 오메가 영양제를 선택하시고, 50세보다 젊은 경우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단순 당과 술을 피하고 운동과 함께 치아시드, 콩, 들기름, 생선, 해조류, 시금치 등의 오메가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50세 미만인 경우에 오메가 영양제를 먹으면 나이 들었을 때보다 LDL이 3배 더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오메가가 실제 결과물, 심혈관 질환과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겠죠. 먼저 오메가가 심혈관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같이 보였던 연구부터 봅시다. 리듀스 잇 연구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인 8만 명을 5년 동안 조사한 겁니다. 매일 EPA 4g 고용량을 먹게 했는데요. 10명 중 7명이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었었거나 당뇨가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어요. 모든 환자가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복용했으니까 2차 예방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병이 없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스타틴 단독으로 먹는 경우보다 스타틴과 오메가를 같이 먹으면 절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 심혈관 위험을 5% 감소시켰어요. 그런데요, 이 수치는 심혈관 사망과 함께 가벼운 심혈관 질환까지 같이 묶었을 때 나타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혈관 사망만을 보면 0.9% 줄였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위험이 아니라 절대적인 위험도예요. 열심히 5년 동안 먹으면 100명 중에 1명이 이득을 볼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이미 심장이 망가진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심장병이 없던 건강한 사람만을 따로 분석했을 때는, 즉 1차 예방 말이죠,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가짜 약이 그 미네랄 오일이었는데 나중에 EPA가 심혈관 위험을 줄인 것이 아니라 가짜 약인 미네랄 오일을 먹은 사람들에서 심혈관 위험이 커져서 마치 EPA가 효과가 높은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스타틴에서처럼 심혈관 사망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었음에도 리듀스 잇 연구 결과는 오메가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2019년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이듬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스트렝스 연구라고 해서 이에 대한 반박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스타틴을 먹을 정도로 심장이 망가진 전 세계 13,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 연구예요. 오메가는 하루 4g의 고용량이었고 가짜 약은 옥수수 기름이었어요. 결론은요, 가벼운 심장 질환이 되었든 심혈관 사망 위험이 되었든 오메가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가짜 약과 차이 없이 두 그룹의 결과가 쫙 사이좋게 달리고 있죠. 그리고 이 결과는 중성지방이 300 이상이든 300 이하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한번 종합 분석을 봐야겠네요. 코크란이라고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16만 명이 포함된 임상시험 86개를 종합 분석했어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오메가 영양제는 총 사망 위험과 심혈관 사망 위험을 낮추지 못했다가 결론입니다. 복용 기간은 1년에서 7년까지 다양했고요. 이 기간 동안 334명 중 1명을 관상동맥 사망에서 구해주었어요. 적극 추천드리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당뇨 환자만 따로 봐도 오메가는 심혈관 보호 효과를 분명히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들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던 심혈관 질환자들 혹은 위험군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EPA 단독 요법, 즉 스타틴을 쓰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1차 예방이나 2차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향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종합 분석에서 아시아를 따로 떼서 조사하면 오메가의 효과가 조금 더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심혈관에 대해서는 스타틴과 같이 쓰지 말자. 그리고 오메가를 단독으로 쓰면 심혈관에 약간의 이득이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자입니다. 참고로 복부 대동맥류 있잖아요. 출혈되면 응급 상황 되는 거요. 아직 사망 위험을 낮춘다거나 하는 결과는 없었지만 오메가 하루 2g 복용이 복부 대동맥류에서 동맥 경화도 등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자료가 없었고요. 이건 오메가의 항염증 효과로 봅니다. 자, 이제 오메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봅시다. 첫 번째,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전에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이 있었으면 복용하지 않으셔야겠죠.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제, 엘리퀴스 같은 항응고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드시면 오메가는 음식으로만 드십시오. 그나마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오메가로 각광받는 것이 EPA인데 이 EPA가 특히 출혈 위험을 올립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EPA와 DHA 복합제제는 출혈 위험이 적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죠. 종합분석 보시면 오메가 용량이 1g 늘어날수록 11% 상승하고요. 특히 하루 1g 초과로 먹으면 50%까지 위험이 치솟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약사분들이 오메가를 먹으면 심방세동이 덜 생기는 연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당 논문은 오메가 보충제 이야기가 아니고 음식을 통한 오메가 섭취를 말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서 강조드립니다. 그 심방세동은 오메가 보충제를 드실 때 꼭 살펴보아야 할 부작용이고요. 오메가가 총 사망 위험을 못 줄인 이유는 아마도 출혈과 심방세동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부작용은 위장관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설사, 오심, 소화불량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드시면 꼭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부작용은 미각 상실입니다.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부작용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오메가가 중성지방을 낮추어도 심혈관에 뚜렷한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은 이렇게 많고 그럼 먹지 말아야겠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거예요. 아까 복부 대동맥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전이 항염증 작용이었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첫째,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치매 예방에 도움 주는 영양제 소개해드리면서 65세 미만일 때는 비타민 D 보충제 드시고 50세 이상에서는 오메가를 드시라고 정리해드렸었습니다. EPA는 400mg 이상 되는 것이 좋고요.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을 24% 낮추었고 당뇨가 없는 70대 고령층에서도 27%의 치매 감소를 보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오메가를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컸습니다. 두 번째, 안구 건조증입니다. 사실 다른 원인이 없는 안구 건조증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안구 건조증에는 오메가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과에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치료가 잘 안 될 때 오메가를 하루 1g에서 2g 써보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만성 신장 질환자에 해당되면 오메가를 적극적으로 쓸만합니다. 평균 6개월 동안의 임상시험 종합분석에서 심혈관 사망 위험을 55% 줄여주었고 말기 신장 질환으로 가는 것을 70% 방지해 주었으니까요. 대부분 EPA와 DHA 복합제였고 하루 2g에서 3g 사용했습니다. 단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IgA 신병증, 즉 면역 글로불린 A 신병증이 있다면 오메가가 말기 신장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주의하시면서 EPA가 2g 이상 포함된 고용량 오메가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종합분석에서 복부 초음파로 본 지방간의 크기를 50%까지 줄여주었는데요. 용량은 하루 1g에서 3g이었습니다. 다만 간 기능 혈액 검사에는 효과가 없었네요. 항염증 효과와 함께 허리둘레를 1cm 정도 줄이는 효과가 덧붙여져서 지방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다섯 번째, 관절염과 요통입니다. 요통의 위험은 28% 낮추어졌고요.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용량은 하루 1g에서 2g이고 EPA는 400mg 이상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온몸에 세균이 퍼지는 폐혈증 완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에는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 영어 약자로 SPM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폭신, 레졸빈, 프로텍틴 같은 것들이죠. SPM은 감염 초기에는 면역 방어력을 촉진시켜주고 감염 말기에는 면역이 너무 드세지지 않게 조절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 치매나 지방간, 관절염에도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폐혈증에 왜 효과가 있느냐? 감염으로 생긴 염증 반응이 너무 활활 타오르지 않게 진화시켜 주기 때문인데요. 오메가를 주사제인 오메가벤이나 영양수액에 섞어주면요.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4일 가까이 줄여주었고요. 사망 위험도 18%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위장관 기능이 떨어진 폐혈증 환자에서는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주었으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오메가를 적극적으로 써볼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울증, 노인에서의 근감소증이나 피부, 특히 아토피 피부염, 햇빛에 상한 피부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효과가 크지 않았고 연구가 많지 않아서 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오메가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스타틴과 같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부작용으로 출혈, 심방세동, 소화기 부작용, 미각 상실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오메가를 먹으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들은 치매 예방, 2차성 안구 건조증, 이식 수술을 받지 않은 만성 신장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절염과 요통, 폐혈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중성지방과 연관된 내용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포비, 지단백이 무엇이며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살루스.